네. 그래서 이 서플리멘터리 매트릭 한국말로는 뭐 보충 자료 같은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내용을 다루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 코베런스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과정을 이제 푸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두 번째가 이제 증명을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week 2 지난 시간에 렉처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어, stratified randomized experiment 층화 그리고 이거는 completely randomized experiment 그래서 층화 proportional allocation인 경우에는 층화로 한 것이 더 분산을 줄여준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이제 증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우 헷 SRE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층의 비율이고 층의 프로포션이고 요거는 층 내에서의 두 집단 간의 차이 다임이죠. 층 내에서의 다임이고 그래서 스트레이트와이드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에서는 이것이 독립이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이렇게 나죠. 이거는 이제 스트레이트와이드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의 분산 공식이 될 테고요. 그것을 이제 그러면 스트레이트와이드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 그렇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와이드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에서는 요것에 대한 분산이니까 얘 분산 마이너스 이 코베리언스 그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정리하면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언더 프로포셔널 로케이션에서는 프로포셔널 로케이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결국 이 NKA가 NKA NK가 NA 기분 N이랑 같으니까 이게 프로포셔널 로케이션이죠. 비례 배정. 그러니까 비례 배정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얘가 이렇게 될 테고 아니다. 지금 뭐야? 음, 지금 어디서 오타가 또 있었나? 이상하네요. 음, 자, 여기서 아마 이거 것 같아요. 요것이 이제 NKA가 요것이 이제 NWK죠. 노테이션의 하도 이게 이제 샘플링이나 이쪽은 노테이션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제 좀 그래서 이것을 해주면은 다시 말해서 이게 요거를 이제 이퀄을 해주면은 NKA는 아마 그거 같습니다. NKA는 NWK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얘를 NKA WK가 되고 그것이 N 곱하기 N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워지고 NA WK가 되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넣어주면은 WK가 캔슬 아웃이 되고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요 과정에는 요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서 바로 제가 또 필요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요걸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요 부분이 이 앞에 요 NK W 그러니까 지금 제곱텀이
요 제곱 텀이었는데 프로포셔널 아웃는 W K 제곱이 없어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비교를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제 비교를 뭐랑 뭐랑 하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이제 얘랑 얘랑 되죠. 보시면은 결국 뭐요 샘플 사이즈 자체는 똑같고요. 그죠? 이제 베리언스 파트만 얘는 위딘이 되고 얘는 이제 토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니퀄리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토탈이 어떻게 위딩과 비트윈으로 쪼개지는지를 사실 이 토탈의 위딩과 비트윈으로 쪼개진다는 것은 일종의 아노바 디컴포지션 같은 거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엘지브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얘가 within과 between으로 되고 마찬가지로 within, between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탈 이게 지금 이거 심플 앤더 샘플 같은 거 아닙니까? 토탈 베리언스가 결국은 이 얘랑 within으로 만들어진 부분 그것이 이제 그 스트레이트파이드 샘플링이죠. 스트레이트파이드 샘플링이고 프로포셔널 얼로케이션인 경우에 예. 그럼 이게 이제 나머지 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나머지 텀이 그 차이가 요 차이가 이건데 이 차이가 난 네거티브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명이 끝인데 그거는 이제 엘지브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개해주면 얘는 지금 제곱텀이기 때문에 난 네거티브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 차이가 난 네거티브이고 따라서 이제 층화점 트리 스트레이트파이드 그죠? 층화 추출이 그냥 컴플리트 랜더마이즈보다 더 이피션트하다. 프로포셔널 로케이션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윅 2가 이제 끝나는데요. 윅 2가 끝나는데요. 그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상황이 뭐냐면 한 분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누구셨죠? 김민수 씨였나? 어, 누가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뭐냐면은 이 베리언스라는 것이 음, 어떻게 보면은 파이널 파퓰레이션을 픽스드로 하고 거기서 샘플링을 한 베리언스니까 사실은 토탈 베리언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토탈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는 답변을 못 드렸는데 조금 조금 생각해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원래 이걸 투 페이스 샘플링 스트럭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맨 앞에 맨 앞에 여기서 이게 페이스 1인 거고 페이스 1 샘플링이 한 번 있는 거예요. 일단 페이스 1 샘플링으로 이제 그 모집단을 유한 모집단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그 n개 스몰 n개 이 엘리먼트를 제너레이트를 하고 거기에서 실제 관측을 위한 샘플링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파이널 포퓰레이션을 다 관측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둘 중에 하나만 관측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투 페이스 샘플링이라고 이제 리터러처에서는 투 페이스 샘플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투 페이스 샘플링 스트럭처 하에서는 베리언스가 이제 토탈 베리언스는 이 두 개를 다 반영한 베리언스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토탈 베리언스를 하려면 이제 페이스 1과 페이스 2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앞에선 뭘 배운 거냐면 이 앞에서 지금 이거 한 것은 다 뭐였냐면요. 어,
이거를 한 거예요. 그죠? 얘는 뭐였죠? 얘는 어, 타우 바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는 i 1 마이너스 yi 0. 그렇죠? 제곱을 붙여. 자, 이렇게. 어. 그러면 이제 토탈 익스펙테이션 뭐냐면 토탈 익스펙테이션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다시 익스펙테이션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다시 익스펙테이션 취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되는 거고 i 1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이거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한다는 게 뭐냐면 이 기대값은 이제 y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y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는 expectation y 1 마이너스 expectation y 0가 되겠죠? 그럼 얘는 mu1 마이너스 mu2 mu0 이게 타워. 어? 그래서 언바이스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리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베리어스 부분이 이제 조금 더 트리키할 텐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스는 이제 결국 expectation of the total variance니까 conditional variance 어, 다시 variance of conditional expectation 플러스 expectation of the conditional variance일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타우 바거든요.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했죠 이미. 이건 뭐냐면은 뭐 제가 안 보고 풀겠습니다. expectation of 왜냐면 이건 샘플링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면 뮤 햇 이제 뮤햇 1 마이너스 뮤햇 0 응? 기분 F잖아요. 샘플링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이거고 아, 오늘 삑사리가 뮤햇 1 마이너스 뮤 플러스 뮤햇 0 마이너스 2 코베리언스 이거잖아요. 응.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파이널 샘플링이니까 이걸 거 아니에요. 스퀘어 더하기 n0 마이너스 ns0 스퀘어 마이너스 2 곱하기 코베르스가 뭐냐면 마이너스 n분의 1 s10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1 over n s1 스퀘어 더하기 1 over n0 s0 스퀘어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이너스 n분의 1 하고 S1의 제곱 더하기 S0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S10 응? 아, 제곱은 있죠? 예, 이렇게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얘가 뭐냐면은 S 타워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 색깔을 빨간색으로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칸막이 칩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얘는 뭐냐? 첫 번째 얘. 얘는 어 얘는 사실 이거잖아요. 타우 i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뒤에는 그대로고 뒤에는 이제 그대로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게 참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이게 지금 베리언스 타우 i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베리언 샘 타우 i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그 파퓰레이션 평균의 베리언스니까 1 오버 n s 타우 제곱이에요. 의 기대값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한 번 더 씁시다. 왜냐하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얘는 1 오버 n 베리언스 타우거든요. 타우 i. 응, 타우 i.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1 오버 n y1 마이너스 y0 이거잖아요. 이거를 다시 써주면 얘는 expectation of 1 over n s 타우 제곱이. 자, 이제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썼느냐?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실 분은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얘를 얘를 여기다 지금 얘를 여기다 쓰는 거잖아요. 얘를 그럼 얘를 여기다 쓰고 뭐가 됩니까? 다 이제 그럼 익스펙테이션이니까 다 익스펙테이션으로 다 합쳐. 그럼 뭐가 나옵니까? 얘랑 얘랑 캔슬이 되죠. 그죠? 그럼 뭐가 나와요? End of the day. 그냥 얘만 남는 거예요. 얘들만. 얘만 남죠. 얘만 남고 얘랑은 지워져. 서로. 그럼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쉽죠. 1 over n1 s1의 제곱 더하기 1 over n0 s0의 제곱의 기대값이 뭐냐? 그거는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뭐 이런 모델을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모델을 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 그냥 이제 토탈 베리언스는 이거다. 그죠? 토탈 베리언스는 expectation of 1 over n1 s1의 제곱 더하기 1 over n0 s0의 제곱이다라는 것은 모집단이 뭐든 상관없이 모집단의 그러니까 슈퍼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파퓰레이션의 모델 파이나이트 파퓰레이션을 발생시키는 모델을 슈퍼 파퓰레이션 모델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모델이 꼭 이것이 아니어도 되는데 물론 뭐 이제 심플 랜덤 샘플이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정보가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IID 모델로 생각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됐습니다.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언발짓하다는 것은 트리비얼하죠. 사실. 왜냐하면 S1 시그마 시그마 1 해태 제곱의 컨디셔널 기대값이 샘플링 S1의 제곱이고 이 S1의 제곱에 대해서 다시 기대값을 해주면은 시그마 1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네이만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가 토탈 베리언스 측면에서는 이제 언발짓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의 교재에는 뭐 잘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이상한 면이 교재가 이 팽딩이라는 친구가 이제 하버드에서 북경대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하고 상당히 유명한 잘 나간 버클리에서 지금 어, 버클리에서 UC 버클리에서 교수하고 테니어까지 받고
뭐 상도 많이 받고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인데 약간 약간 아직 젊어서 그런지 내공이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 친구가 들으면 화나겠지만 아무튼 저는 샘플링을 좀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절 인퍼런스가 샘플링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이 흥미롭고 또 보니까 구멍이 많더라고요. 샘플링을 전공하는 입장으로 해서 코절 인퍼런스를 바라보니까 구멍이 많아서 좀 할 게 아무튼 이걸로 강의를 제가 좀 공부할 겸해서 보고 있는데 너무 구멍이 많아서 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자, 얘기가 좀 샜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진도를 다시 윅 3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이 나옵니다. 여기도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층화까지 했죠. 층화까지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 게 사구 층화와 이제 그 회귀 추정, 리그레션 어저스먼트 이 두 개에 대해서 아주 오늘 강의가 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어렵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어, 개념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샘플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은 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샘플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초적인 내용인데 의외로 이제 이쪽이 그 코젤 인프루 쪽에서는 좀 새롭게 재발견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스트래티피케이션은 어, 이그젬플 뭐였죠? 젠더, 그죠? 성별을 알면 그러니까 그 파이널 퍼센트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면 그 정보를 가지고 어, 따로따로 뽑겠다는 거죠. 그 오집단을 나눠서 그래서 파이널 파프레션을 아예 남자 그룹과 여자 쫙 쪼개가지고 여기서 각각 뽑는 거를 이제 하는 건데 이것의 기본 전제는 또 코베리에이트 그죠? 코베리에이트 information should be available in the final population. 이게 기본 전제가 뭐냐면은 이 샘플을 뽑았을 때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냐면 suppose that the individual 그냥 뭐 전화번호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만 받았어. 신청자. 이름도 몰라. 아니 뭐 이름을 알더라도 꼭 이름을 가지고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김지수 그러면 어, 꼭 여자 같지만 남자인 김지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individual correlate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in the final population. 근데 이제 뭘 알고 있냐면 그 모집단의 남녀 비율은 알고 있는 뭐 반반이다. 응? 만약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면 뭐 대충 센서스 정보가 있으니까 정확히 반반은 아니겠지만 뭐 그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니면 뭐 이제 뭐 서울대학교 어, 어, 입학생 뭐 그 어떤 대학교 입학생에 대한 그 성별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뭐 학적부나 이런 데서 이제 얻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추정의 이피션시를 높이고 싶다는 게 이제 기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아는 거예요. W 지금 여기 조금 n분의 1이 있어야 되겠죠? W 비율이니까 WK는 아는 거예요. Even though we do not know XI at the time of sample selection. 그 샘플 자체는 이 XI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샘플 자체는 그냥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냥 completely randomized experiment를 하는데 이제 추정 단계에서 그것을 X 정보를 반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정 단계에서는 일단 뽑힌 사람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뽑고 나서는 그러면 이 타우는 이제 파이널 플레이션 파라미터는 이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층으로 쪼개서 층의 비율과 층 내에서의 타우 바가 있을 테고
그러면 여기서 얘는 노온인 거예요. 타워 K만 타워 K만 언노운이죠. 그래서 얘를 추정하는 겁니다. 샘플로부터 추정을 하는 거. 자,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샘플 미는 거죠. 그층 K에서의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예,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평균의 차이 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데이터가 이제 뽑고 나니까 남자가 셋, 여자가 셋인 걸 알고 있는. 근데 뽑는 것 자체는 랜더마이즈를 한 거예요. 뽑는 것 자체는 젠더 인포메이션을 안 쓴 겁니다. 그냥 컴플리트리 랜더마이즈로 해서 셋을 뽑았어요. 셋을 뽑아서 첫 세 명한테는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머지 세 명한테는 컨트롤을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옵저베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다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컴플리트리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 그러니까 다임은 뭐예요? 결국 트리트먼트 그룹의 평균과 컨트롤 그룹의 평균을 차이죠. 그래서 얘의 평균은 4, 6, 5의 평균은 5. 그죠? 그 다음에 3, 4, 5의 평균은 4. 그 차이는 1. 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포스트 스트래티피케이션은 좀 다릅니다. 포스트 스트래티피케이션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층, 아, 층 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은 얘로 이렇게 나눠. 그죠? 이렇게 나눠서 일단 6명 중에 피메일이 반이니까 0.5 곱하기 0.5 곱하기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조금 더 플러스 볼게요. 여기다가 뮤햇 1 포스트 마이너스 뮤햇 0 포스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트리트먼트 그룹 평균과 컨트롤 그룹 평균인데 그 평균이 단순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인 거죠. 여기서 가중 평균은 뭐냐면은 층별로 0.5 곱하기 층별로 트리트먼트 여기서 트리트먼트의 평균은 5. 그 다음에 컨트롤의 평균은 여기는 또 5네요. 그러니까 얘의 평균이 5인 거고 얘의 평균이 5인 거예요.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포스 0. 이제 0은 컨트롤 그룹을 피메일의 평균은 3. 메일의 평균은 4.5.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 요게 5고 뒤에 게 3과 4.5의 평균은 3.75예요. 그죠? 그래서 요 차이가 1.2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간 추출, 아니 뭐야, 포스트 스티리피케이션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고. 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포스트 스티리피케이션을 일단 쪼개는 건 똑같아요. 음? 그래서 요거를 이 미싱이잖아요, 미싱. 이 미싱을 뭘로 넣어줄까를 상식적으로 이 값을 뭘로 예측하는 게 좋겠어요? 어, 얘를 이 젠더를 고려를 해서 미싱을 임퓨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내가 같은 그룹 내에서 그죠? 같은 젠더 내에서 트리트먼트의 평균이 뭐냐면 4와 6의 평균이 5잖아요. 그러니까 5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퓨테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5, 5. 그렇죠? 왜냐면 5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여기는 3, 3, 4.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값을 다 넣어줘. 응? 이렇게 다 임퓨테이션 해주고서 그런 다음에 얘가 관측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 관측된 것처럼 생각을 얘의 평균과 얘의 단순 평균을 계산해주면 그 차이를 계산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어떤 게 더 좋겠냐? 뭐 정답은 많은 경우에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좋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좋으니까 뭐 공부하겠는 거겠지. 자, the point estimator has the same form as the stratified. 먼저 처음에 생각할 게 이게 이게 어디서 낯이 있죠, 그죠? 기시감이 있죠.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층화 추출할 때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야 똑같은 거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점수정량 자체의 그 포뮬라 자체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점수정량 자체의 포뮬라 자체는 똑같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하지만 분산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층화 추출일 때는 층 내에서 각 층 내에서 몇 명을 뽑아서 트리트먼트를 주고 몇 명을 뽑아서 펀치를 줄지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는. 그거는 이제 그 뽑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후 층화에서는 미리 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정해서 뽑 정해지도록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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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리트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를 해서 얘가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얘가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이 되는 거죠.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얘가 랜덤이 그 컴플리트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에서는 하지만 스트레이트파이드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에서는 픽스드입니다. 그래서 뭐가 랜덤인지 뭐가 픽스든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 이걸 보시면 NKA가 이제 정의가 이건데 여기서 뭐가 FN 있을 때 뭐가 랜덤이면 AI가 랜덤 베리블 아닙니까? AI가 랜덤 베리블이니까 컨디션 익스펙테이션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은 뭐냐면 얘가 이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NK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NA times WK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랜덤 베리블이지만 그 기대값은 프로포셔널 얼로케이션을 했을 때 기대값과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로 되겠죠. 그 층의 사이즈가 크면 그게 비례해서 크게 나올 테고 크게 샘플 사이즈가 나올 테고 그렇지 않으면 작게 나올 테고 뭐 그런 식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밑에 것도 로테이션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 왜 지금 이게 뭐 갑자기 왜 나오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분석하고 싶은데 요것이 분자와 분모 그러니까 얘가 지금 랜덤 베리블 분자도 당연히 랜덤 베리블이죠. 뭐가 랜덤이냐면은 이 A가 AI가 랜덤인 거예요. 얘가 랜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도 AI가 있어요. 여기에도 AI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랜덤 베리블이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의 랜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약간 트리키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트 스트리케이션 이스티메이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요 랜덤 베리어블인데 얘 랜덤 이 두 랜덤 베리어블의 익스펙테이션을 지금 여기서 구한 겁니다. 요 두 랜덤 베리어블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뭐 예, 지저분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이거 자체는 랜덤이 아닌 거예요. 요 두 개 이거는 이제 픽스 값이고 랜덤은 AI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예,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 어티스틱 베리언스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두 개가 랜덤 지금 난리니어 결국 이게 지금 난리니어 펑션 오브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러한 경우에 어시스틱 베리언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테일러 전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 전개 지금 분자 분모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그 평균에 대해서 그렇죠? 요게 이 두 랜덤 베리어블에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 얘가 이 앞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얘의 기대값이 이거 얘고 얘의 기대값이 이거니까 서로 지금 오타 예 지금 이게 요게 아니라 요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테일러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음, 아는 쉬운 분도 계실 테고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음,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얘를 리니어라이즈를 하면 요게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군요. 네. 랜덤 베리어블 나머지는 다 픽스돼. 그래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로 요게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고 테일러 전개한 겁니다. 이 테일러.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음,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얘가 타우바 그죠? 이거 빼기 이거니까 타우바죠. 그게 요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차이인데 이거 자체는 사실은 픽스드 퀀터티거든요. 랜덤은 오로지 이거예요. 그죠? 요 AI랑 요게 랜덤이고 나머지는 다 픽스드 파이널 파퓰레이션 퀀터티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EI1, EY0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뭐냐면 YI와 그 층의 평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I가 속한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I가 속한 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층 내 평균과의 그 차이죠. 예. 뭐 일종의 레지듀얼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컨트롤 그룹이 있고 트리트먼트 그룹이 있고 컨트롤 그룹이 있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end of the day we can write this way.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시스탄트 베어런스라는 것은 결국 이게 지금 요게 사실은 컨디셔널인데 컨디셔널입니다. 컨디셔널 베리언스가 어, 얘의 베리언스, 얘의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똑같죠? 똑같. 근데 이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얘는 층내 평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위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프로포셔널 얼로케이션을 한 층화 추출의 베리언스랑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샘플링 이론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그게 그 에버리지 코절 인퍼런스에서의
그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추정 문제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게 이제 흥미로운 거죠. 뭐 내용을 제가 너무 어려운 분 이게 좀 샘플링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그쪽으로 이제 배우지 않은 분들은 한테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통계학의 파운데이션이 통계학의 큰 파운데이션에 피셔와 보니까 피셔와 네이만이 있는 거예요. 통계학의 큰 파운데이션이. 근데 이제 somehow 피셔파가 이겼어. 그래서 네이만파가 이제 거의 곽강을 못 받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코저널 인퍼런스가 뜨면서 네이만파가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샘플링이나 그런 걸 배웠으면은 네이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샘플링을 제대로 배웠으니까 샘플링을 배웠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펀디멘탈한 건지를 이제 아는데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피셔 학문을 피셔파의 뿌리에서 다시 네이만을 공부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에서는 두 개를 골고루 가르쳐 써야지 되는 거지. 대학에서는 두 개를 좀 다 가르쳐 써야 되는데 아이와 주립 때처럼 다 가르쳐 쓰면은 이런 게 좀 쉬울 텐데. 예. 뭐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보냐면 이거는 이 테일러 전개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사실 이거는 뭐 레이시오니까 이거 레이시오니까 이제 얘를 이제 R 해시라고 합시다. R을 세타 1 세타라고 하면 이제 이게 테일러 전개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세타 헷 1은 세타 1으로 가고요. 세타 2 헷으로 가. 뭐 이런 상황에서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제 이게 지금 결국 이게 F 세타 1, 세타 2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라운드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세타 1 F는 1 오버 세타 2고 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F 응? 요거를 이용을 해서 테일러 전개를 해주면 결국 뭐냐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 헷 1 마이너스 세타 1 플러스 뭐 마이너스 세타 2 세타 2가 한 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걸 묶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세타 2 빼기 세타 1 2 이게 이제 테일러 전개죠. 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요게 그래서 요거를 세타 1 빼기 세타 2 더하기 1 오버 세타 1 세타 2 아, 펜슬 됩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요걸 쓴 거예요. 예. 요거를 요거를 요 공식을 이용을 하면 요게 2번이 증명이 된 겁니다. 증명이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ost specification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post specification can be understood as a projection or prediction using linear regression using using을 두 번이나 썼네. 뭐 with covariate with the straight indicator as 네, 좀뭐 영어는 제가 좀 약해서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 첫 번째 버튼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앞에 이거
그러니까 이 임퓨테이션 한 거예요. 그죠? 이 미싱 이걸 미싱 데이터를 보고 미싱 데이터를 프리딕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싱 데이터를 그래서 스트레이트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을 코베리티로 생각한 그런 리그레션 모델에서 프리딕션을 한 값을 한 계산한 게 결국 그 사후층화라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레지듀얼 에라 레지듀얼은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게 지금 오타 장렬이네요. AI A. 그래서 이제 이 레지듀얼은 Y 오리지널 YI랑 이제 Y 바 KA가 되고 K라 요 Y 바 K라는 것은 결국은 핏이죠, 핏. 그러니까 프리딕션한 거.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그래서 the variance is obtained from the variance of the time estimator under the CRE using EI instead of YI.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베리언스라는 것은 특별히 이 컨디셔널 베리언스인 경우는 이 베리언스 있잖아요. 요 베리언스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타임 이스티메이터의 베리언스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CRE 타임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이거는 원래 뭐예요? 이게 뭐 기억나시죠? 이건데 이 S10 이게 이제 다임 공식인데 여기에 사실 뭐가 들어가냐면 요 계산할 때 여기에 여기에 yi1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yi0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들 대신에 이 값 대신에 여기에는 이 i1을 넣어주고 여기다가는 이 i0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응? 제로를 넣어줘서 그 공식에 넣어 이 타임 이스티메이터의 베리언스 공식에 F죠 원래는 넣어주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지금 이건 위딘이지만 위딘으로 뭐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뭐냐면은 본질은 yi 자리에다가 yi 그 1 yia죠. 요 자리에다가 ei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그러니까 당연히 분산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분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Y의 베리언스보다는 이 아이들의 베리언스가 더 적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단 층 내 분산이니까 층이 어느 정도만 효율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트윈과 위딘이 있는데 비트윈이 크고 위딘이 작으면 이 효과가 클 테고 그 반대면은 효과가 별로 없는 거고 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다 생각할 텐데 이거를 좀 당연히 확장하고 싶겠죠. 그러면 제너럴 코버리트 지금 뭐냐면 이 사고칭하는 코버리트가 카테고리칼인 거예요. 젠더 그죠? 젠더 같은 것이 이제 카테고리가 코베르트인데 뭐 일반적으로는 카테고리 칼이 아닌 코베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제너럴라이즈 하고 싶겠죠. 이제 그것이 리그레션 어저스먼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고요. 혹시 이제 진도 더 나가기 전에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좀 빠르다 싶은 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없으시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냐면 리그레션 어저스먼트는 사실 리그레션 여기도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리그레션 인스티메이션은 샘플링에서는 이미
1970년대 예, 정립이 된 거예요. 뭐 저희 지도 교수님, 플로 교수님 이런 분들도 이쪽으로 연구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이미 끝난 얘기. 우리는 거의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 그게 이제 샘플링 분야에서만 하다가 뭐 그 흥미롭게 코전 인퍼런스에서는 최근 10년에 각광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 샘플링 쪽에서 봤을 때는 참 이거를 이제서야 발견해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게 참 흥미로운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린이라는 분이 윈스턴 린이라는 분이 이제 UC 버클리 어, PhD 학생이었는데 그 분이 이제 이 completely randomized experiment에서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를 적용하는 것에 가지고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뭐 컨트리뷰션은 뭐냐면 얘를 이분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그 디자인 베이스 그러니까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를 디자인 베이스로 정당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 논문 타이틀이 흥미로운 게 이제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어, 아그노스틱 노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그노스틱이라는 게 무신론적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무신론적 접근법이라는 얘기잖아요. 무신론. 그러면 신이 뭐예요? 신. 신이라는 것은 모델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트루 모델을 몰라요. 그죠? 트루 모델은 신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델 베이스로 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유신론적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 건데 디자인 베이스는 사실 모델을 쓰지 않거든요. 순전히 랜더마이즈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모델을 쓰지 않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무신론적 접근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를 소개하고 목표는 뭐냐면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 소개하고 그것 그것을 디자인 베이스드 하에서 정당화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XI가 어떤 코베리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벡터여도 되고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는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프리딕션 한 거예요. 리그레션 모델 가지고. 근데 이제 프리딕션은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따로따로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트리트먼트 효과랑 컨트롤 효과랑 이제 다른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각각의 그룹 내에서 리그레션 핏을 하는 겁니다. 리그레션 해가지고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리그레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질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흥미로운 성질이 이제 이게 서베이 샘플링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보세요. 이제 어이구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는 샘플밖에 지금 샘플을 30개 30 실제로 이건 이제 이 분포에서 응? 요런 모델 하에서 요런 데이터 제너레이팅 모델이 있는 거죠. 데이터 제너레이팅 모델이 있고 거기에서 샘플을 30개를 뽑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랬을 때 이 30개의 평균 30개의 x 평균은 2.14고요. 30개 평균의 y 평균은 8.23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 여기는 이거는 지금 요 2는 뭐예요? 2는 x의 x의 그
트루민이죠. 트루민. 그죠? 그러니까 x의 트루민은 2예요. 근데 샘플 민은 뭐예요? 2.14잖아요. 그러니까 x들의 샘플 민은 이건데, 그러니까 x의 샘플 민은 이건데 트루민은 2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x의 샘플 민은 2.14인데 트루민은 2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거죠. 샘플링, 일단 이게 이상합니까? 첫 번째 질문이. 트루민이2인데 트루 평균이 2인데 샘플 평균이 2.14가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죠. 왜? 샘플링 에러 때문에. 우리가 평균이 2지만 샘플은 평균이 2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게 샘플링 에러 아닙니까? 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샘플은 트루민으로부터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이 어떤 정보를 줍니다. 어떤 정보를 줍니까? 어떤 정보를 주냐면 나는 X가 실제보다 큰 애들 위주로 뽑았구나라는 정보가 있죠. 뭐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트루 파퓰레이션인데 그죠? 트루 분포인데 여기서 뽑다 보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더 뽑힌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해야 되는데 샘플은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 샘플로부터 y를 추정을 하더라도 true y는 조금 더 작을 수 있겠다라는 만약에 x랑 y랑 상관계가 파지티브면 그래서 원래는 보세요. 2.14를 핏을 하면 요 y 값이 요게 뭡니까? 이게 8.23이잖아요. 음? 이게 지금 샘플 핏이면 그러니까 샘플 x와 샘플 y를 중심으로 리그레션 핏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그렇지만 나의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는 8.23으로 하는 게 아니라 7.941로. 왜? 나는 나는 2.14라는 애보다는 2라는 걸 더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 그죠? 2.14는 샘플링 에러가 있는 거고 2는 샘플링 에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14에서 프릭션 하는 것보다는 2에서 프릭션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더 낫겠죠. 그래서 2에서 프릭션을 해요. 그래서 그때 얻어지는 Y값, 예측값, 걔를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이것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는 게 그거죠. 나는 이 파퓰레이션 민에 대해서 프릭션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샘플링에서는. 샘플링뿐 아니라 실제 문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실제 문제에서는 샘플링 에라 우리는 정원 샘플로 어떻게든 효율이 있는 추정을 하고 싶은 건데 그랬을 때 있는 정보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코절 인퍼런스 문제에서 적용을 해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추정이 이겁니다. 그럼 얘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만약에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이 경우에 예, 이 경우에 대해서 해주면 결국 뭐냐면 이제 x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인터셉트고 이게 슬로프 텐데 어, 트리트먼트 그룹만 가지고 계산한 거죠. 트리트먼트 그룹만 가지고 계산한 건데 그럼 그랬을 때 이 x 바라는 것은 이제 평균이고 그러니까
x바라는 것은 그냥 스페번 평균인 거고 프릭션이 이거죠. 그러면 이제 회귀 분석 그 성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네. 뭐 이거는 그냥 회귀 분석 학부 수준의 회귀 분석에서 당연히 배우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요거는 뭐 그냥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 필요 없네요. 자, 첫 번째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 지금 뭐라 할 거냐면 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얘를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를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얘를 i를 그 트리트먼트 그룹에 대해서 1과 xi-x바로 핏을 해. 리그레션을. 그랬을 때 계산을 해, 미니마이즈, 리그레션 OLS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베타 햇 1이랑 이게 지금 트리트먼트 그룹이잖아요. 베타 햇1 햇이랑 얘랑 얘는 슬로프죠. 이거는 지금 슬로프. 이 슬로프랑 같죠. 왜? 슬로프는 이 x를 로케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해도 인베런트 하거든요. 얘랑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서로 캔슬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xi 원래는 xi 빼기 x바 응? 그 다음에 다시 x1 햇 빼기 x바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그래서 이게 캔슬이 돼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 슬로프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인터셉트는 인터셉트를 어떻게 요거의 인터셉트 공식이 이거잖아요. 인터셉트 공식이 이렇게 돼요.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건데 요건데 얘가 이거니까 그러면 요걸 다시 보면은 이게 지금 플러스가 되고 얘가 이렇게 위로 가고 서로 순서를 바꿀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리그레셔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아지죠. 알지브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민 어저스트를 해주고서 리그레션을 돌리면 그때 얻어지는 인터셉트 텀이 결국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 is an intercept term when the covariate is subtracted by the population mean of the covariate.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 그러니까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를 그냥 인터셉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얘 코베레이트를 각각 평균을 빼줬을 때에 얻어지는 인터셉트 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이 y0 그죠? 뮤0에 대한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뭐냐면 결국 이거 민 सब스트랙션을 시켜가지고 리그레션을 돌렸을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에 대해서 리그레션 सब스트랙션을 해가지고 리그레션 그러니까 코베레이트를 सब스트랙션 해가지고 리그레션을 돌리면 그때 인터셉트 텀이 결국 리그레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요 리절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결국 내가 yi1을 그죠? yi1에 대한 프리딕션은 yi1에 대한 프리딕션은 yi1에 대한 프리딕션은 인터 인터셉 지금 요거 지금 이게 지금 a 왜냐면 내가 a가 1인 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a가 ai equal to 1에 대해서만 돌려가지고 얻어지는 게 이게 인터셉트 텀 그죠? 이게 슬로프였죠. 마찬가지로 yi0에 대해서도 이게 인터셉트 그리고 이게 슬로프였어요. 아니 이거죠. 슬로프. 그러면 이것을 이제 콤바인 그러니까 yi에 대한 프리딕터는 뭐냐면 이 두 개를 이제 이렇게 ai와 1 빼기 AI로 해서 콤비네이션을 해줘서 쭉 정리를 해주면은 결국 여기 1, A,
xi-x바 a 그러니까 지금 요 리그레션 xi를 1 ai xi-x바 그다음에 ai xi-x바로 리그레션 돌렸을 때 그 ai의 코에피션트 그죠? ai의 코에피션트가 결국 뭐예요? 타우 헷 리그레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2013년 논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그것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물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지난 시간에 뭐라 했냐면 YI를 퍼스트 위크에서 AI로 리그레션 해서 돌렸을 때 얘를 리그레스 XI 온 이걸로 했을 때 AI의 코에피션트가 뭐였어요? 타우 헷 다임이었잖아요. 그거랑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너럴라이즈 버전이죠. 왜냐하면 XI가 있는. 그래서 결국 이 XI들의 역할은 코베네이트 어저스먼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베트가 같아지도록 어저스먼트를 해주고 그때 그 컨트롤을 해주고 그러니까 X로 생기는 변동은 다 컨트롤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가 결국은 트리트먼트 이펙트 X로 인한 그러니까 그 랜덤니스를 X로 인한 랜덤니스를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거죠. 컨트롤 해주고 그 나머지는 뭐냐면 트리트먼트 이펙트 순수한 트리트먼트 이펙트로 인한 변동일 테니까 그것을 추정하는 겁니다.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흥미로운 부분은 이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 이거죠. 지금 제가 처음에 소개한 거 이거. 이제 뭐 이렇게 썼는데 복잡하게 썼지만 결국은 얘가 yi에 대한 리니어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 썸에 어차피 쭉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보면 첫 번째 텀은 서메이션 ai yi가 들어가고 뒤에는 서메이션 1 ai yi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어쨌든 상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가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는 리니어 펑션 오브 트리트먼트 그룹의 그러니까 이게 웨이트 되는 거죠. 웨이트. 트리트먼트 그룹의 웨이트고 얘는 컨트롤 그룹의 웨이트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웨이트의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웨이트의 성질이 뭐냐? 그 웨이트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그 성질을 보면 첫 번째 엘지브레이크 성질이 흥미롭게 이걸 만족해요. 웨이트에다가 X를 넣어주면 그 X의 평균, 파퓰레이션 평균으로 만들어줘요, 다시. 그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지금 보세요. 요거에 대해서만 할게요.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ai wi1 xi를 해봅시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해줘요. 프라임.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얘 얘는 어떤 매트릭스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매트릭스고 매트릭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p 디멘전이라면 xi가 이제 p 디멘전을 벡터라면 피행 일렬 컬럼 벡터죠. 그럼 얘가 이제 일행 피열이 되고 얘가 피행 피열이 되고 얘가 피행 일렬이 된다. 그래서 스칼라예요. 그죠? 스칼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이거를 곱하려고 하는 거예요. xi 프라임. 그럼 여기에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메이션이. 물론 여기 ai가 들어가죠. 그래서 ai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xi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색깔을 다시 좀 진정하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이겁니다. i는 summation i는 1부터 n까지 ai xi 프라임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써주면 또 되잖아요. 서메이션을 i는 1부터 n까지 ai xi 프라임. 그죠? 똑같죠? 지금 제가 양쪽에 똑같이 서메이션을 취한 거예요. 근데 취해놓고 보니까 뭐예요? 얘랑 캔슬이 되죠. 같으니까.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얘만 남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트랜스포즈를 했으면 트랜스포즈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이걸 없애면 얘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리그레션 웨이트의 흥미로운 선지인데 리그레션 웨이트의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냐면은 아예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를 미니마이즈 어떤 내가 웨이트를 구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웨이트를 구하는 문제인데 웨이트에 대해서 제한 조건은 어떤 제한 조건을 주냐면 이 제한 조건을 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맞네요. 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뭐 진도를 읍스. 네, 자, 뭐 요게요. WI. 그러니까 지금 minimize Q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방법 2분의 1은 보통 그냥 마찬가지죠. 그래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AI W 1I 제곱 플러스 1 빼기 AI W 7I 제곱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람다 1 AI WI 1 XI 마이너스 이게 지금 컨스트레인트가 6번식 컨스트레인트가 사실 벡터 컨스트레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얘가 이제 벡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람다 1이 벡터인 거예요. 그죠? 얘를 지금 얘를 x 바 n이라고 쓰면 그다음에 람다 2 프라임 이런 식이죠. 요거를 그러면 이제 q 오메가 1 오메가 0 람다 1 람다 2 뭐 이런 식의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생각해가지고 다 미분해 주는 거죠. 그런데 W1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W 하면 AI 앞에 W1I가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냐면 람다 1 프라임 AI W1I XI 이퀄 0 AI 지금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WI 죄송합니다. 이게 없죠. 왜냐면 WI는 미분의 리니어 함수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W1i는 마이너스 람다 1 프라임 xi. 그래서 람다를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죠? 람다 어떻게 구합니까? 컨스트레인트에서 구하는 거죠. 음, 이렇게 구해야 되죠. 컨스트레인트는 이거죠.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뭐가 나오냐면 AI 보시면은 람다 마이너스 람다 1 프라임 xi 프라임 은 x바 n 프라임.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람다 1 프라임은 마이너스 람다 1 프라임은 지금 x바 n 프라임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ai xi 프라임 인버스 나오죠. 구했어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넣어줘요? 얘를 다시 여기다 넣어주죠.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람다 역할을 해. 잠깐 다시 볼까요? 지금 이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뭐가 됩니까? 결국 W1i는 스파 n1 프라임 ai xi 프라임 인버스 xi잖아. 그죠? 그게 지금 이거잖아요. 푼 거죠. 예. 자, 뭐 리그레션 웨이트가 이런 이렇게 해서 옵션에서 나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냐면 디자인 베이스드 그죠? 린이 얘기한 것처럼 아그노스틱하게 계산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를 디자인 베이스로 정당화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약간 팁이 트릭인데 이게 사실은 0이거든요. 왜냐하면은 xi 이 베타헷 1이 이거를 푼 거예요. 베타헷 1은 이 이퀘이션을 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x1에 인터셉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1 이렇게 1을 넣어줘도 0이 되겠죠. 그래서 0을 더해준 거예요. 플러스 0. 응? 0은 이게 0이니까 써줘. 써줘 놓고 그러니까 끼워준 다음에 다시 조금 근데 뭐가 문제냐면 랜덤니스가 여기도 랜덤이고 AI도 랜덤이고 여기도 랜덤 베리블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베타에서 AI가 또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베타 AI 함수니까 난리니어해지거든요. 그래서 난리니어한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이 베타햇의 리밋 베타햇이 어디로 갈까? 베타햇이란 건 뭐냐면 그 슬로프잖아요. 일종의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니까 그 리스판던트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파퓰레이션 레벨에서는 이거니까 이걸 더해주고 빼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놓고 그럼 얘는 AI 입장에서 보면 픽스드거든요. 그 다음에 리메인더 텀이 이제 남는데 이 리메인더 텀은 이제 뭐냐면 이게 컴플리트리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 자꾸 컴플리트리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에서는 얘가 0으로 일단 얘가 0으로 가겠죠.
0으로 수렴하죠. 확률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X들의 트리트먼트 그룹의 평균이고 이 표본 평균이고 이건 파퓰레이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은 파퓰레이션 평균으로 수렴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요. 근데 이제 0으로 가는 애랑 0으로 가는 애랑 곱해주면 더 빨리 0으로 가요. 그런 컨셉입니다. 조금 뭐 더 리거러스하게 얘기를 하려면 이제 조금 확률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리르로 비고피 1 오브 루트 n이고 얘도 비고피 1 오브 루트 n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주면 이제 비고피 1 오브 n이 돼요. 예. 그래서 아무튼 어신타티컬리 네글리저블해집니다.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줬고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주면 일단 또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요 원래는 리메인더 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생각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이거라고 부르고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거랑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셉트 텀이기 때문에 bet y1 마이너스 xi 프라임 b1이 이게 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같아지고 마찬가지로 하면 이것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빼주면 이렇게 남죠. 자, 이거 기시감 있죠 또. 왜? 이거 아까 포스트 스리피케이션에서 얻어진 그 식3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다만 이 아이의 정의가 이 아이 1과 이 아이 0가 아까 포스트 스리피케이션에서는 이 x들이 카테고리칼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제너럴한 일반적인 리그레션인 거랑 차이 외에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결국 리니어라이즈를 한 것이고요. 리니어라이즈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그 스태티컬 프로퍼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 리니어라이즈 할 때 어떠한 모델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모델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사용한 확률 구조는 AI가 컴플리트로 AI의 이것만 사용했어요. 이 AI의 랜덤니스만 사용했습니다. AI만 랜덤니스를 사용해서 여기까지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역시 이제 사실은 여기에 F가 들어가는데 F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AI는 어차피 이게 지금 심플 랜덤 샘플링인 거기 때문에 이건 표본 평균인 거고 그 표본 평균은 파퓰레이션 평균으로 또 이제 기대값이 가겠죠. 근데 얘는 0이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의 기대값이 0이기 때문에 얘의 기대값은 타워 바가 되고 따라서 이제 디자인 언바이스드가. 그래서 베리언스를 해야 되는데 베리언스는 약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더 필요한데요.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한 가지 어나운스를 또 해드리자면 제가 다음 주 토요일 정확하게 10월 7일은 인가요? 다음 주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10월 7일인가? 예, 10월 7일은 북경에 북경대에 제가 뭐 초청을 받아가지고 북경에 가야 돼서 10월 7일은 강의를 못 하고요. 10월 6일 근데 제가 오전에는 또 뭐 일이 있어서 오후에 강의를 해서 시간이 안 맞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어나운스 한 바에 의하면은 10월 6일 오후 4시에 하는 걸로 어나운스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또 이메일을 다 나름 다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안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메일을 안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이 공지사항과 관련해서 안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포워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네, 네, 하십시오. 그 층화 추출할 때 네, 예를 들어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때 네, 남자 내부에서 트리트먼트 받은 어, 그룹에서 컨트롤 이제 그룹을 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네, 이제 트리트먼트 예를 들어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이 훨씬 더 많다거나 아니면 컨트롤 그룹이 훨씬 더 많은 이런 불균형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피션시가 보장이 되는 아, 건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음, 디자인,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디자인이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것이 observation study, 그러니까 실험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상황이 있고, observational study 상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observational 디자인 오브 디자인을 우리가 실제로 몇 명을 뽑을지를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하이리 임밸런스 된 거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아무 조건이 없으면은 반반씩 뽑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전 정보가 있고 만약에 분산이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그룹보다는 여자 그룹의 베리어빌리티가 더 크다.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해서 여자 그룹의 샘플 사이즈를 더 많이 반영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이만 얼로케이션 컨셉인데 뭐냐면은 샘플 사이즈는 파퓰레이션 사이즈 그리고 그 파퓰레이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곱에 비례하도록 샘플 사이즈를 배정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퓰레이션 근데 이제 층화를 하면 그러니까 층 내에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은 어차피 이게 지금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 층 내에서 임밸런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옵저베이션 스타디에서는 다른 거예요. 옵저베이션 스타디에서는 이제 같은 남자 내에서도 그 임밸런스 상황이 생길 수 있죠. 하이리 임밸런스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그룹이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경우에는 이제 이피션시 로스가 생깁니다. 예. 그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분산이 티어레티컬하게 바이어스 문제에서는 뭐 이제 바이어스 문제가 아니라 베리언스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베리언스가 커져서 이제 그 어떤 인퍼런스 자체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답변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럴 경우에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뭐 기법들도 있나요? 그 지금 옵저베이션 스타디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웨이트가 엄청 커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결국 그렇게 해주면 하이리 임밸런스 상황이 되면 웨이트가 다른 하나 것보다 너무 도미네이트하면 결국은 이제 값이 튈 거 아닙니까? 값이 튈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분산이 커지는 상황인데 그러한 경우에 이제 디자인 베이스를 약간 포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감수하면서 바이어스를 허용하면서 분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티어레티컬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쨌든 바이어스를 유지하면서, 그죠? 바이어스를 어, 포기하지 않고 베리언스가 어떤지 측정하는 건데 실제 문제에서는 바이어스가 좀 생기더라도 분산이 확 줄어들면 그게 낫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리치나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네. 쉐링 이스티메이션 같은 그런 겁니다. 예, 네. 아, 예, 예,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그러면 오늘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예,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